안녕하세요. 2020 한국주택금융공사 채용에 발견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사 소개와 채용 계획, 채용 절차, 그리고 근무 조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들도 나오셨습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팀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강병문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019년도에 입사한 신입직원 오태균 주임입니다. 네, 채용을 담당하시는 분과 신입사원으로서 본인의 경험을 말씀해 주실 분,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된 준정부 기관입니다.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굉장히 젊은 기업 느낌인데요. 공사의 직원분들도 그런가요? 최근 5년간 입사한 입사자 비중이 전체 직원의 40%가 넘고요.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36세인데요. 젊은 직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조직 전체적으로 소통이 잘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업무 효율도 높고 승진도 빠른 편이죠. 네, 승진이 빠른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예시가 있을까요? 예, 4급 과장으로 진급하신 분 가운데 최연소이신 분이 28세인 분이 계시고요. 44세에 2급 부장으로 승진한 분도 계십니다. 네, 정말 활기가 넘치는 젊은 기관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공사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2020년 채용 계획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채용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채용 공고 발표 후 지원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서류 전형을 거쳐 필기와 1차, 2차 면접 전형을 진행하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합격자 발표 후 건강검진과 신원조사를 통해 채용 결격 사유 유무를 확인한 후 입사는 10월 초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혹시 신입 지원 채용 인원은 총 몇 명인가요? 2020년 신입직원 채용 인원은 총 60명입니다. 모집 분야별로 대졸 수준 58명, 고졸 부문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모집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모집 분야는 크게 대졸 수준과 고졸 부문으로 나눌 수 있고, 대졸 수준은 다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시간 선택제 전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전형은 다시 전공 과목별로 경영, 경제, 법, 전산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대졸 수준 일반 전형과 고졸 부문은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전형으로 실시되며 시간 선택제 전형은 비수도권 인재만 지원 가능합니다. 네, 모집 분야가 나눠져 있는데요. 분야별 중복 지원도 가능할까요? 분야별, 부전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대졸 수준 일반 전형과 시간 선택제를 함께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7월에 채용 공고가 나갈 예정인 체험형 인턴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선택제는 지사별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간 선택제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일과 가정의 양립,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자 지원 등을 위해 사회 형평적 채용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만큼 본인의 연고지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분을 채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공사 인력 운영상 필요에 따라 다른 지사나 본사로 발령이 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도 궁금한데요. 공사에 지원하기 위한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사는 학력, 나이, 성별 등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대졸 수준 전형의 경우 남성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군필자 또는 연재자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고졸 부문도 마찬가지로 학력, 나이, 성별 모두 제한이 없나요? 아닙니다. 고졸 부문은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상업계열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장 추천은 학교당 1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태균 주임님은 여기서 어떤 부문으로 취업하셨나요? 네, 저는 대졸 수준으로 일반 행정직렬, 경제시험 과목으로 지원해 입사했습니다. 잠시 뒤 그 취업 팁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졸자가 아니라 대졸 수준이라고 지칭하는 게 독특한데요. 대졸 수준이면 재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졸 수준에 맞는 직무 능력을 가졌는지가 채용 절차를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재학 중이라도 충분히 지원해서 입사하실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재학생의 경우 최종 합격 후 대학 졸업 등의 사유로 입사를 유예할 수는 없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년 채용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음은 채용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20년 채용 절차입니다. 먼저 서류 전형입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네, 공사의 채용 홈페이지에서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받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전형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나요? 제출해 주신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 기술서를 기반으로 직무 능력을 평가하여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서류 전형은 공사가 직접 하지 않고 외부 서류평가 전문위원분들께 위탁해 심사합니다. 네, 고졸 부문도 서류 전형을 거치나요? 고졸 부문은 입사 지원서 평가는 하지 않고 불성실 기재자 등을 제외하기 위한 적부 심사는 실시합니다. 혹시 나이가 많아서 또는 명문대를 나오지 않아서 서류 전형에 불이익을 받진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사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 능력만을 평가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직무 능력 이외에 편견이 될 수 있는 개인의 학력이나 성별, 나이 등은 입사 지원서에 기재받지 않고 평가위원에게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평가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입사 지원서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나이, 출신지, 학벌, 신체적 조건, 가족관계 등은 언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입사원 입장에서 느낀 입사 지원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입사 지원서에 기술한 모든 자격사항, 교육사항, 그리고 경험, 경력사항 등은 차후에 모두 객관적인 서류로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아리 활동과 같은 경험사항을 증빙 서류로 발급받을 수 있을지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종 합격을 한 후라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내용의 경중에 따라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 토익 같은 어학 점수를 따거나 한국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공사 취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 공사는 지원자분들에게 어학 성적이나 한국사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점 역시 없습니다. 입사 지원서의 자격사항은 직무와 관계 있는 자격에 한해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서류하면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이건 꼭 살펴봐라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자기소개서는 나를 소개하는 글이기도 하지만 내가 공사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도 충분히 드러나야 됩니다. 따라서 공사의 인재상이 무엇인지 평소에 공사 홈페이지와 관련 뉴스를 많이 찾아 읽고 자소서에 녹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사가 요구하는 문항에 딱 맞는 경험을 떠올리기란 쉽지 않은데요. 자소서에 적을 내용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사전에 제 굵직굵직한 경험들을 미리 뽑아서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었는데요. 미리 정리해 둔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들을 자소서 문항들에 맞게 녹여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성하다 보면 경험과 경력사항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력은 기관, 단체, 학교 등에 소속되어 보수를 받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하고 경험은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아리, 학술연구, 프로젝트와 같은 것이 경험에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 직접적인 학교명은 불필요한 편견을 유발할 수 있으니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학교가 아니라 경력을 쌓기 위해 근무한 기관명을 적는 것은 괜찮은가요? 지원자의 직무와 관련된 경험과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명이나 기관명을 적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학교인 경우에는 땡땡 대학처럼 꼭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많은 자소서 가운데 나를 특별하게 어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나만의 테마를 만드는 게 한 방법인데요. 저는 자소서에서 유연한 사람이 되자라는 제 가치관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를 큰 전제로 잡고 항목을 채웠는데요. 물론 모든 항목들에 다 맞을 수는 없지만 글 하나를 관통하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소서는 면접 자료로도 활용되기에 나만의 테마를 잡는 것은 면접 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만족스러운 자소서를 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소서를 처음부터 잘 쓰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들여 완성했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 고쳐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작성할 땐 사소한 표현에 연연하지 않고 글 전체를 가볍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 후 다시 읽으면서 어색한 내용과 표현은 없는지 여러 번 퇴고하는데요. 이때 다른 누군가의 의견과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있을 텐데요. 그 많은 입사 지원서를 다 읽어보시나요? 물론입니다. 서류전형 평가 전문위원 분들이 하나씩 다 읽어보고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네, 다음은 필기 전형입니다. 필기 전형에서는 어떤 시험을 치르게 될까요? 직무 기초 능력과 전공 지식 보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합니다. 대졸 수준은 금융경제 경영상식 객관식 10문제와 선택한 직렬의 전공 시험으로 객관식 20문제, 약술 2문제, 논술 1문제를 120분간 풀게 됩니다. 시간 선택제와 고졸 부문은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NCS 직업 기초 능력 관련 객관식 50문제, 금융경영 경제상식 객관식 50문제 해서 총 100문제를 120분간 풀게 됩니다. 직렬별 전공시험 출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직렬별 시험 범위는 채용 공고문에 자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논술 문제는 출제 범위 이외에 해당 전공과 연계한 공사 관련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혹시 시험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전공시험은 4년제 대학의 전공 교과과정 수준으로 출제되고요. 공사 업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음을 전제로 출제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기 전형의 합격 배수는 얼마인가요? 대졸 수준은 2.5배수를 합격자로 선발하고 시간 선택제와 고졸 부문은 5배수를 선발합니다. 다만 대졸 수준의 일반 전형은 비수도권 법 등의 일부 모집 분야의 합격 배수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니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필기 전형은 1, 2차로 나눠 실시되나요? 2019년 채용 시에는 1차 금융경제 상식과 2차 직무수행 능력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했는데요. 이번 채용의 필기 전형은 1, 2차 구분 없이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그럼 금융경제 상식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금융경제상식은 개론 수준으로 가능한 한 넓은 범위를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요. 경제학 전공자로서 저는 많은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 경영학 요약본을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암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대졸 수준은 전공 시험과 약술, 논술 시험도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시험에 대비했는데요. 계산 문제 풀이보다는 개념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정 이론 내용을 빈 용지에 자세히 기술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했고요. 공부는 조금 어려운 수준까지 해야 실전이 쉽다는 생각에 전공 서적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또 공사가 특히 관심을 두는 사업을 알고 있는 게 좋다는 생각에 공사의 뉴스와 자료를 계속 모으며 읽었습니다.
네, 필기 전형을 통과하면 면접을 거치게 되는데요.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원자분들에게 직무 관련 역량 발현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총 3종류의 다양한 면접이 이루어지는데요. 자기소개서 기반 다대다 면접과 특정 전공 주제에 대한 PT 면접,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상황 면접을 도입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배점은 PT 면접이 40점, 다대다 면접과 상황 면접은 각 30점이고 지원자의 전공 지식, 공사 이해도, 창의력 및 소통 능력 등을 다각도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혹시 PT 면접이 무엇인가요? PT 면접은 저희가 제시하는 주제를 짧은 준비 시간을 거쳐 면접관들 앞에서 발표하는 면접 방식으로 이를 통해 전공 지식과 논리성, 기획 발표력 등을 검증하게 됩니다. 네, 우태균 주임님은 어떤 주제로 PT 면접을 보셨나요? 저는 국민연금의 감액 제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말하고 공사가 제공하고 있는 주택연금 제도가 국민연금을 어떻게 보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라는 주제로 PT 면접을 봤습니다. 준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개요 중심으로 준비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럼 PT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PT 면접은 시사 주제뿐 아니라 공사 사업과 상품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된 모의 주제를 만들어서 실제 PT 면접을 진행하듯 발표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토론 면접이 없어지고 상황 면접이 새롭게 도입됐는데요. 이 상황 면접은 어떤 방식인가요? 상황 면접은 실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제시해드리고 지원자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면접 방식입니다. 즉, 어떤 가상의 상황을 지원자가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평가하는 구조화된 심층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상황 면접의 예시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부서 단합대회를 기획하는 담당자입니다. 팀장님과 부장님은 1박 2일로 놀러 가는 걸 원하는데 젊은 직원들은 평일에 간단하게 행사를 마쳤으면 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원자께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내용으로 단합대회를 기획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황 면접에서 지원자의 답변에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 과정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지, 그리고 해당 역할을 수행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주변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면접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지원자들에게 팁을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편한 마음가짐으로 면접에 임하는 것이 본인의 실력을 100% 끌어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관 분들께도 흔히 말하는 압박 면접 스타일이 아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면접 현장에 이 긴장감을 덜어낼 수 있는 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을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친한 삼촌이나 이모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눅 들거나 긴장하지 않기 위한 자기 암시 같은 것이었는데 지원자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면접 전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면접을 준비하면서 예상 질문을 나름대로 만들고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닌데 본인이 외워온 답변에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면접관은 A를 물어봤는데 준비해온 A 다시 조금 심하게는 관계없는 B에 대해서 답변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할 때 답변을 통으로 준비하기보다는 키워드와 주요 내용 위주로 준비한 후 질문에 맞는 답변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태균 주임님의 팁도 들어볼까요? 네, 지원자 중에는 자신은 모르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답변을 할 때 한쪽 손을 자꾸 까딱거린다든지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든지 표정이 너무 심각하게 굳는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겨 꼭 모니터링 해보고 자기도 모르는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고치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면접 전형은 합격 배수가 어떻게 되나요? 1차 면접의 합격 배수는 대졸 부문이 1.5배, 시간 선택제와 고졸 부문이 3배입니다. 이때 결과는 필기 전형과 1차 면접 점수를 3대 7의 비율로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1차 면접 합격자분들은 인성검사를 보게 되는데요. 필기 전형처럼 모여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건가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성검사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두 종류의 검사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인성검사 결과가 채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인성검사 결과는 2차 면접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검사 결과에 점수를 매기지 않으며 인성검사를 잘 못 본 경우 자동 탈락이 된다거나 하는 소문이 있는데 모두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면접은 인성 면접입니다. 어떤 내용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2차 면접은 입사 지원서를 기반으로 대졸 수준 부문은 다대일 면접, 시간 선택제와 고졸 부문은 다대다 면접이 진행됩니다. 공사의 인재상과 얼마나 부합하는 인재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자리인 만큼 면접을 준비하실 때 홈페이지에 있는 공사의 인재상과 미션, 비전 등의 내용을 계속 읽어보시고 답변에 녹여 넣으면 아무래도 면접관 분들께 공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2차 면접 시 개별 면접 시간은 얼마인가요? 면접 시간은 면접 방식과는 관계없이 1인당 약 8분에서 10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채용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각 전형별로 우대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공사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자격증이 있나요? 행정직렬 전문 자격증을 보유했다면 필기 전형에서 자격증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우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국내 변호사, 보험 계리사, 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분이라면 필기 전형 만점에 5%를 우대해 드리고요. AICPA, CFA, FRM 자격을 보유한 분이라면 필기 전형 만점에 3%를 우대해 드립니다. 혹시 공사의 인턴 경력이 채용에도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2019년 상하반기 또는 2020년 상반기 우수 인턴이라면 면접 전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비수도권 인재를 위한 우대사항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공사는 비수도권 인재를 우대하기 위해 전형을 구분하는 채용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를 위한 우대사항이 또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공사는 이전 지역 인재를 위해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형별로 이전 지역인 부산 인재의 합격 비율이 채용 목표인 24%에 미달하면 이전 지역 인재를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전형 합격자 중 최하위 점수, 즉 커트라인 기준으로 만점에 마이너스 5%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네, 2020년 신입사원분들의 근무 조건에 대한 질문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신입사원분들은 우선 인턴 형태로 채용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2019년과 비교해 조금 달라진 부분인데요. 2020년 신입사원분들은 그간 운영했던 것과 달리 채용형 인턴이 아닌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대졸 수준과 시간 선택제 신입사원분들은 종합직원 5급 주임으로 채용되고 고졸 신입사원분들은 종합직원 6급 주임보로 채용됩니다. 다만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수습 해제가 안 된 경우도 있을까요? 최근 3년간 수습 해제가 안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입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본사가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입사원 대부분이 부산에서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 공사는 본사 22개 부서 그리고 전국 거점 도시에 25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지사의 인원 비중이 6대 4 정도인데요. 신입 직원은 공사 업무에 기초를 익힐 수 있도록 지사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신 경우나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바로 본부 부서로 배치되실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첫 근무지로 지사 발령이 일반적이라고 하셨는데요. 연고지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도 배치될 수 있는 건가요? 입사하시게 되면 올해 새로 개원하는 HF 미래인재원에서 입문 연수를 받게 됩니다. 연수 기간 중 개인별 면담을 거쳐
본인 희망 부점과 지사를 파악하게 됩니다. 본인 희망과 가족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능한 선에서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발령이 나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을까요? 네,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발령받으신 경우 공사에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사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 문제는 크게 걱정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사나 본사에 배치된 후 부점 이동 주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5급 이하 지원의 경우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게 하자는 취지에서 2년 단위로 본지사 순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 희망자가 부족한 수도권 외 지사의 경우 장기 근무를 희망하면 최대한 배려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선택제 신입 직원으로 입사하시게 되면 해당 지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급여 수준도 궁금한데요. 대졸 수준 종합직원 5급을 기준으로 1년차 기본 연봉은 4천만 원 수준입니다. 기본 연봉이라 표현한 이유는 성과급이나 여러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 경력이 있으면 기본 연봉을 산정할 때 별도로 최대 3년까지 인정해서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 선택제 신입사원분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공사의 근무 시간은 기본적으로 8시간인데 시간 선택제 신입사원분들은 4시간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1년차 기본 연봉이 대졸 수준의 절반 정도인 2천만 원 수준입니다. 혹시 고졸 신입사원분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종합직원 6급은 대졸 수준의 70%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1년차 기본 연봉이 2,800만 원 정도입니다. 혹시 직원들을 위한 해외 연수나 자기 개발의 기회가 있을까요? 공사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직급별 연수와 직무 연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 전파, CS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며 외국어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 또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야간 대학원의 학비, 국내외 학술 연수와 로스쿨 진학도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채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좋은 정보 전해주신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주택금융공사 2020년 채용 일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취업 성공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 한국주택금융공사 채용의 발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